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오늘은 퇴근길을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미 폭설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에선 실종 등산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또 서해안과 제주 쪽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 오늘 밤부터는 더 강력한 북극추위가 한반도를 덮칩니다. 먼저 꽁꽁 얼어붙은 퇴근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지금 퇴근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이 좀 그친 것 같네요. 네, 서울은 오후부터 눈이 내렸었는데요.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엔 1시간 전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선 꽁꽁 얼어붙은 길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들은 서행을 했고 시민들도 미끄러질까 종종 걸음을 하며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 만난 시민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눈이 볼 기회가 없어서 첫눈이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서 방방방방 뛰고 그래고 조금 템포 낮추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네, 눈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예정입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자정까지 1에서 7cm로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많게는 10cm까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많게는 10cm까지, 전북의 경우 많게는 15c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추웠는데 내일부터 또 다시 많이 추워진다고요? 네, 현재 이곳의 기온은 영하 2도로 북극 한기의 기세가 다소 약해졌던 건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세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인데 낮엔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으로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엔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확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지난달 수능 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선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2천만 원씩 배상하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수능날 A씨는 국어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헷갈리던 두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았을 때 종이 쳤었어요. 종이 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는 거니까 한 번호로 이제 그냥 쭉. 교사 실수로 1분 먼저 끝나는 종이 울린 겁니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를 더 줬습니다.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도 다시 내줬습니다. 하지만 고칠 순 없고 새로 마킹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진로를 바꾸려 큰 마음을 먹고 수능을 본 학생에겐 아무 소용없는 조치였습니다. 다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꼬이다 보니까 이 모든 끝까지 시험들이 다 본인 컨디션대로 갈 수 없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타종 오류가 있었던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오늘 소송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가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종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타종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한 시스템이 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학생은 400명가량으로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탐구 과목의 종료벨이 3분 먼저 울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당국이 학생 1명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젯밤 중국 해발 2000m 고원지대에서 규모 6.2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만 약 120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진도 270여 차례나 이어져 피해가 큰데 고원지대인데다 강추위까지 이어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2층 주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땅이 들썩이고 건물이 위아래로 출렁일 만큼 충격파는 컸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진동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고 단층 주택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9분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27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일부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고 저층 주택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差点没跑掉，我们这边又开始了，就已经很严重，很多那个房子都塌了呀。现在还不清楚，时间太晚了，不知道。 현재까지 11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부상자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해 속 매몰된 시민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북부 신장지구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티베트 고원과 연결된 지진대여서 충격파가 컸고 한밤중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새 차 마련할 때 한꺼번에 큰돈 들이는 대신에 매달 이용료를 내며 자동차를 리스하기도 하죠.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거나 계약과 다른 엉뚱한 차량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달 이용료를 내고 몇 년간 차를 타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는 운용 리스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목돈 부담이 큰 일반 소비자가 늘며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 리스 상품을 파는 금융사 15곳을 분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을 매기는 비율이 적게는 40%, 높게는 90%까지 업체마다 최대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업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수입 사륜구동 차를 계약했는데 차를 받고 석 달 뒤 후륜구동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인수한 거라 문제없다며 묵살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대 차량 과실 100% 사고를 당한 계약자 B씨에게 사고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으니 7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스사에 소비자 부담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